미국의 대형 트럭 판매 지수예요. 요 흑색 있는 데가 이게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입니다. 네. 최저점이 2009년도 매이 3월 달이었었습니다. 여기가 3월 달이었었어요. 근데 2009년 3월에 여기 저점 찍을 때 2009년 3월 찍을 때가 여기였었을 때가 밑에. 근데 여기 내리고 나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횡보를 넣었더니 이건 계속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게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 지표가 아니죠. 그럼 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지수가 먼저 가고 나중에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여기 3월 하면서 때 여기서부터 찍고 바닥 찍고 나서 했는데 이미 지수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종목은 이미 이때서부터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9년도 3월 여기서부터 벌써 얘는 가고 있었었죠. 지수는 바닥에다 찍었는데 얘는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표가 좋아지면서 얘는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죠.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떨어졌는데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지금 지표로 나온 것이 이 기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가 2020년 에이프럴 4월달 기준입니다. 지금 5월이니까 물론 더 떨어졌겠죠. 아마 요 정도 빠졌겠네요. 요 정도 왔겠네요. 요 정도. 네. 훅 빠져서 체감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수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지수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디테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트럭 판매 지수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수는 지금 아까 미국 것도 봤잖아요. 봐보세요. 미국 어떻게 되고 있나. 나스닥 올라가고 있죠. S&P 올라가고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종합주가지수가 먼저 선행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표가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이 위기가 흑색 나온 이 자리가 위기일 때마다 바닥 부근에 와서 거의 다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는 덜 빠졌죠. 이제 다음 달에 이번 6월 달 보면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여기 제가 쓴 근 이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상승을 표를 나타내는 그 지수대에 들어가면 이미 주가가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닥 찍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 전보다 높고 2008년도 금융위 때 왕창했지만 지금 금융위기만큼 뭐 하다고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트럭 판매 지수가 이러고 있다. 자, 소매식품 판매예요. 소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하죠. 네. 식품을 안 사는 건, 이 식품 서비스는 제외한 나머지 소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수시로 소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2008년도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체감적으로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는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코로나는 사람을 가둬놨죠. 못 움직이게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조금씩 푼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등교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급락을 쭉 한 거예요.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급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밖에 안 나갔으니까 움츠리고 있는데 이게 풀려보세요.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뭘로 하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 개인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상승을 했다는 건 뭐예요?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75년도에 이때 당시에 미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던 공황 상태에서 썼어요. 이때 저축률이 이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요만큼 올라갔지만 여기 밑에 하단부에 들어가니까 이게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타격이 컸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개인 저축률이 여기 돈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향후 얘들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뭐 계속 쌓아놓고 있겠나요? 아니죠. 밖으로 뛰쳐나온다. 결국은 저축해놨던 돈을 경기가 괜찮아지면 이거 풀겠죠. 이게 풀어서 소비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회사도 제조업 지수도 올라갈 거고, 네, 경기가 활성화될 거고, 소비 지출 비율도 올라가겠죠. 다. 결국은 잠재적인 소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잠재적 소비 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신문에 나왔대요. 부유층들이 지금 MMF하고 펀드 쪽에다 지금 돈 넣어놓고 대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자금들이 지금 주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면 떨어뜨려서 그들이 주식을 많이 사게 만들어 줄까요? 이번 코로나처럼 그런 폭락을 일으킬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정은 짧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가는 놈들은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달리오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제가 언제 무방 때 보여드렸었느냐면 이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때 당시 네이달리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포트폴리오가 변화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 무방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에 1.7%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해표로 나온 거예요. 1.68. EWI가 한국 거 ETF. 네. 네이달리오가 이때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이달리오 이때 보여드리면서 이때 포지션이 1.1이었었나요? 했다가 0.6까지 올라가면서 네이달리오가 여기서 팔았다고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여기 오면서 다 팔아가지고 여기서 1.1인가까지 내렸었어요. 1.1인가 1.1인가 하여튼 1%이었던.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비중을 늘려서 1.7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달리오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삽시다 해서 이때 당시도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이 기간 때 상승 많이 좋아서 우리도 수익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질퍽질퍽하다 이게 갈 거였었어요. 가는 거였는데 웬 코로나 갑자기 뒤통수가 딱 맞은 거였었죠. 역시 기난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때 신용이 엄청나게 높아서 신용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이달리오가 포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EWI가 2.0%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네이달리오가 우리나라 주식을 0.3%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얘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0.3%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도해표가 이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포트 중에 여기 한국, 여기 EWI, 여기 화살표에서 제가 크게 확대를 했죠. 1.96%된 거예요. 0.3%나 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치가 원래 우린 그때 제가 보여드렸을 때가 여기 위치였었어요. 이 큰 도해표 중에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인가 했었어요. 여긴가. 하여튼 요 둘 자리 중에 하나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게 비중이 늘어가면서 이쪽으로 왔죠? 이게 비중 커진 순서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여기로 왔다니까요. 네이달리오 포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자꾸 줄여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 쪽으로 자꾸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상승장이면 자꾸 지금 2%지만 자꾸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바뀌겠죠. 네, 바뀔 겁니다. 인도 쪽에 1.8%, MAC EFA에다가 1.7%, 벵가드 그룹이 이게 존 보글이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1.7% 들어가 있네. EMB 모건 JP 모건이 만든 USD 이머징 마켓 JP 모건이 만드는 이머징 마켓에도 들어가네. 얘는 참 타이완 쪽 1.3 이머징 마켓 2.3 한국만 2.0이니까요. 이 이머징 마켓은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일 국가고 인도네시아도 인디아 참 인도네시아래 인디아 1.8%고 이런 거 다 이건 건 다 여러 나라가 다 섞인 거예요. 이게 단일 국가로 해서 2.0%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레이달리오도 우리나라 2.0%를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많이 해놓은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로 비중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네이달료가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네이달료도 봐보세요. 가장 많이 투자한 게 18.23%예요. 여기 미국 주식에다가. 예전서부터 투자해서 비중을 자꾸 늘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18% 들어간 게 아니라. 자꾸자꾸 이렇게 비중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했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막 몰빵을 해버리잖아요. 얘는 왜 미국 주식에다 몰빵을 하지? 미국 주식 좋았는데. 네이달료 몰빵 안 하잖아요. 여러 나라에다 다 나눠서 뭐 금도 투자하고 뭐 각 나라마다 또 ETF에 ETF 또 투자하고 막 그러죠. 종류가 많죠. 아니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종목 수가 몇 개예요? 비중은 몇 프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인 거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금융사들이 어떻게 포트를 짜고 가 있는지를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워린 버핏이 몰빵하던가요? 워린 버핏이 옛날 코카콜라 좋았다고 코카콜라 한 종목에서 몰빵을 하더냐고요? 아니에요. 애플에다 몰빵하나? 항공 종목. 워린 버핏 포트폴리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린 버핏 종목이 몇백 개 돼요. 네, 워린 버핏 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지 소로스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지 소로스도 종목이 몇 수백 개 됩니다. 걔도 한 종목에도 몰빵 안 해요. 그러고 막 한 큰 종목에다가 막 20% 30%씩 안 들어가요. 들어가 봤자 네, 걔네들이 그걸 그 기업에 대해서 봐서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투자 스타일이 안정성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종목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ETF에다가 투자를 해. 세계에서 만든 ETF에다. 그리고 ETF에 ETF에다 투자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이렇게 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투자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름 있는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더들이 했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왜? 귀찮거든. 그러고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급하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들어. 별로 내용 없다고 하고 뭐 말지 뭐.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 종목 압축해 줄게요. 그러고 단기 급등하는 거 해줄게요. 하면서 막 빨리 오세요. 원금 회복시켜 줄게. 저한테도 막 맨날 메시지 와. 네? 10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벌게 해줍니다. 미친 욕 나올 뻔했네. 이분이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 했는데 장기로 하는 건 장기로 하고 단기로 하는 건 단기로 하는데 이분은 한 달에 단기로 해서요.
실력 많이 늘었어요, 이분. 300만 원씩 번대요. 자기 모르겠어요. 급여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이니까 300만 원 벌면은 일반 여성분들이 다니는 일반 직장 그냥 보통 50대 아주머니신데 50대 아주머니분이 이러는데 뭐 뭘 300만 원 받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급여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아. 평균 300만 원이랍니다. 있죠. 근데 4월 달에 단기해가지고 이분 투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5억 7천만 원씩 산 건지 팔은 건지 산 게 5억 7천만 원 팔고 판 게 5억 6천만 원 팔았네. 1200만 원 벌었대요. 근데 이건 4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급등으로 올라오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벌었나 봐요. 근데 평균이 300만 원이래요. 네. 왜 이분은 평균 300만 원. 그래서 장기로 가는 건 장기로 가고. 여러분 저도 매매한다고 그랬죠. 이거 봐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해서 제가 그 뒤에 것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2019년 1년 전이니까 1년 전에는 제가 여기 매매 안 하고 2020년 1월 달서부터 매매한 걸로 한 거예요. 땜시 사면서 올라오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4개월 동안 450발은 이러면 된 거 아닌가? 이러면 된 거지 뭘. 물론 지금 수익 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안 팔았어요. 네. 이제 좀 더 봐야죠 이제. 이게 밑에서 좋은 걸 사놓고 기다리면서 올라오면 팔고 또 지금 여기서도 사놓고 수익 많이 난 것도 있죠. 뭐 100% 200%난 것들도 있지만 아직 안 파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쌓이는 거죠 이게. 총 매도 2200만 원치 해가지고 뭐 25% 물론 한 번에 2200만 원 사가지고 25%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까짓 거 뭐 이거 뭐 한 번에 사서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 쉬울 것 같아요? 나 이거 2200만 원 해가지고 한 번에 25%약 26%된 세금 빼고 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수익 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2200만 원 한 종목 사가지고 이게 3개월 동안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뒤로 빠꿀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이게, 이게 실제 계좌 수익 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계좌 말고도 저 계좌 여러 개 있어서 많이 있는데 제 이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중장기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100% 원금 빼놓고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시편 144편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덥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도 부족한데 뭔 주식시장 와가지고 얼마나 뭐 천년만년 뭘 누릴 거면서 살겠다고 여기서 아웅다웅 하면서 막 테마 쫓아가면서 막 단기하면서 영혼 팔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투자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재밌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여행 다니고 좀 자기 좀 예?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좀 가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사 가서 스마트폰 쳐다보느라고 본업은 본업대로 못하고 화장실 가서 쳐다보고 쉬는 시간 쳐다보고 점심 먹을 때 쳐다보고 퇴근하면서도 보고 집에 와서 또 보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예?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시간 다 뺏기고 여러분 그게 인생 사는 게 뭐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잠언에도 나와요. 쉽게 해서 버는 돈은 쉽게 빠져나간다고. 네. 여러분 잠언에도 나옵니다. 제가 잠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빠져나간다고. 주식도요. 공부하고 여러분 주식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도박성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진짜 가치 있게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 많이 들여야 되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이 인내와 고통을 들여서 열매를 맺는 이런 돈들은요. 여러분 쉽게 안 없어져요. 주식에서 버는 돈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게 얼마나 고통과 인내가 들어가서 배운 예? 벌은 돈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단기에서 단기 급등해서 상한가 쳐가지고 딱 돈 벌어보세요. 그 돈 어디다 가서 쓰나? 남자들은 분명히 술 먹으러 갈걸요? 야 오늘 한방 넘어서 좋다. 룸사롱 가서 술 진창 먹을걸요 아마? 여성분들은 좋다고 어디 가가지고 쇼핑 가가지고 뭐 백화점 가서 메이커 있는 거 뭐 예? 가방 하나 사오고 그럴걸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거 힘들어해가지고 버는 돈은 주식 사가지고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수익 난 거 그 돈 가지고 야 이러면서 수익 났어 해가지고 그 돈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룸사롱 가서 술 먹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쓴다니까요 그 돈을. 아유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났네 이걸로 냉장고나 사야 되겠다. 그 냉장고 샀었을 때 냉장고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저거 해가지고 사서 저거 샀네. 진짜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을걸요?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오랫동안 5년 들고 있어서 수익 잘 났어. 그걸 가지고 차를 한 대 바꿨어. 그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 차를 탈 때마다 좋죠. 역시 투자는 역시 내가 인내하고 고통한 대가가 이거였네. 너무 좋다. 예. 여러분 그 가치는요. 그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혼도 사는 거고 쪽박이 날 수도 없고요. 예, 여러분 주식에서 망할 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네이달료 봐보세요. 이 사람이 한국 주식 빠졌다고 비중이 있던 거 다 팔아버렸네. 오히려 지금 비중 늘렸지 않습니까? 2%로. 그죠? 네이달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얘가 지금 물론 종목들은 조금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이거 ETF란 거니까 종목 교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뭐 수시로 물론 약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기로 가는 거라고 무조건 막 망고땡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유연성 있게 행동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기본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얘도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무봉에서 했을 때 장기 기준으로 보고 단기 중기로 운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로 운용하다가 장기로 가면은 그건 아닌 거야. 이거 추천받고 안 샀더니 후회돼요? 그러게요. 이것도 추천 나갔었잖아요. 아이고 얘는 계속 가네.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여기 여기서 추천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건 우리가요 최고 많이 남은 사 10%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가 계속 사세요, 계속 사세요, 계속 물량 늘리세요. 네. 최고 적으신 분이 6%, 많이 담으신 분이 10%. 모르죠. 뭐 제 말 안 듣고 뭐 20%, 30% 담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힘들지.